많은 신문들의 이 주조된 그건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딱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딱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. 하나는 뭐냐? 머리를 숙였다. 잘못했습니다. 사과드립니다. 두 번째,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. 모든 의혹 제기,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나에게 참모들도 요즘 너무나 혼내킨다는데 그러지 마라고 한 것이 국정농단이냐 그게 국정 개입이냐 그런 적 없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혹은 부인을 했습니다.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. 그래서 그 아침에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과를 하려고 고개는 숙였다.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는 다 부인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.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가 있잖아요. 김영선 경선 때 애썼는데 김영선 좀 해줘라 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. 이게 이제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. 왜냐? 그때는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으니까. 그런데 2022년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 대통령 현직 신분으로 명태균하고 또 부적절한 대화를 한 녹취가 나오면 어떡할 테냐? 이게 문제거든요. 어제 한 기자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. 다른 질문과 섞어서 한 두 가지 정도 물었는데 그걸 후반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대답을 할 때는 앞부분만 대답하고 뒷부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. 그걸 깜빡 잊어먹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대답을 안 해버린 것인지 그건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니까 2022년 5월 10일 이후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관련해서 공천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론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주고받거나 그런 것들이 녹음 파일로 또 공개가 될 경우에는 어떡할 테냐?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뚜렷하게 대답을 안 했고요.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. 민주당이 또 터트린다고 하는데 말 길게 해봤자 가슴만 답답합니다.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. 대통령이 어제 한 번 아무리 2시간 20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제 한 번 한 걸로 끝날 수는 없는 거다. 그러니까 어제 했으니 이번에 이제 또 저 중남미 페루 브라질 갔다 오면 또 하고 예전에 도어 스태핑도 했을란지라 자주자주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한동훈 제가 그런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닙니다. 한동훈이 좀 하자는 대로 해주지. 대승적 차원에서 형이잖아 형. 검찰의 대선배잖아. 서울법대 대선배잖아. 몸무게도 한동훈보다 한 2배는 더 나가겠네. 한동훈 술 한 잔도 못 먹는 사람인데 우리 상남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너그럽게 품어버리면 안 되나? 뭐 언제부터 한동훈한테 그렇게 원수가 졌다고 그냥 한동훈이 하는 모든 일은 그렇게 한동훈이라는 한자만 나오면 몸이 떨리는 모양이에요. 한동훈은 그냥 뭐도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. 예전에 왜 발뒤꿈치도 보기 싫은 거죠. 아니 그럴 게 뭐가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한동훈도 이제 대통령한테 날 세우는 발언 좀 자제하고 대통령도 한동훈 불러서 못 먹는 콜라에다가 술 좀 몇 방울 타가지고 같이 좀 뭐가 그렇게 언제부터 그냥 그렇게 척지고 원수지고 한동안 형 동생으로 20년 동안 살아온 거 아닙니까?
한동훈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는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깍듯하고 또 살갑게 했을 때 그런 시절도 있을 거고. 아유 정말 사내들이 말이죠. 마음속에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해가지고 그냥 서로 등 돌리고 앙앙불락하고. 그래서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한동훈 대표 소수당 당 대표로서의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민심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민심이라는 게 뭐예요? 민심이라는 게. 민심을 어떻게 할 수 있죠? 그렇죠. 지지율. 대통령 지지율, 국민의힘 지지율. 그게 민심인 거죠. 민심과 함께 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민심을 거스르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. 한국갤럽 최저치 기록하고 있잖아요. 17% 대통령. 떨어지고 있는 거죠. 민심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지지율이 왜 필요하냐? 국정 운영 동력을 거기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통령이 4대 개혁 하겠다면서요. 내 4대 개혁 임기 말까지 2027년 5월 9일까지 하겠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. 중간에 고문둔 일, 중간에 탄핵당한 일, 중간에 하야하는 일, 뭐 그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2027년 5월 9일까지 후반기 임무를 다 끝까지 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저는 그 강조하는 말처럼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4대 개혁, 의료 개혁, 뭐 연금 개혁, 노동 개혁, 교육 개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야당이 딱 길목을 지키고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? 그런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. 연금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돼요. 교육개혁도 의료개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야당이 길목을 막고 안 해주면 108석까지는 국민의힘 혼자 할 수 있습니까? 안 되잖아요. 그것이.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60%다. 절반을 넘었었다. 그러면 야당이 길목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. 아니 60%는 고사하고 그 절반 30%, 40%만 돼도 대개 40%를 그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경계선이라고 보는데요. 40%만 넘으면 저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조국의 조국 혁신당이 함부로 길을 막아서지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국정 동력이 중요한 거고 국정 동력은 민심, 즉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, 지지율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었다라는 거지요.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어떤 일 개인의 이러저러한 일들이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? 아, 그것이 국정 동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노력을 하고 보도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